네, 안녕하세요 할러님들. 달러 환율 1400선이 붕괴되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달러가 떨어지면은 금값이 오른다는 그 사실 아셨나요? 시장에서는 내년 달러 약세가 펼쳐지면은 금의 반등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 각 자산군의 관계에 대해 알아야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산군 관계에 대한 기초가 궁금하시면은 제 무작정 따라하기 VOD로 오시죠. Yeah.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자, 킹달러가 다시 내리면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거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주식도 좋기는 한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자산입니다. 자, 제가 금과 달러 인덱스의 관계를 분석을 해봤는데 오호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금과 달러 인덱스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0.4였습니다. 이제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달러가 오르면 금이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지면 금이 오른다라는 얘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달러와 약세, 금 강세, 달러와 강세, 금 약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요게 달러 인덱스고요. 이게 제가 이제 1970년부터 데이터를 이제 긁어 모았는데, 자, 보시다시피 달러화는 최근 50년 동안에 가볍게 추세선을 보시면 추세선이 이거잖아요. 조금씩 떨어지는 거를 볼 수 있기는 한데, 근데 이 달러 인덱스라는 게 그 낮으면 70 그리고 높으면 160까지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기적으로는 이 환율이라는 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데 단기적으로는 어마무시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최근에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체험을 좀 하셨을 겁니다. 근데 최근 체험은 솔직히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달러화가 2배 오르기도 하고 반토막이 나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도 분명히 있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와일드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결론적으로 이제 그 달러 인덱스라는 거는 달러화와 이제 유로화, 엔화, 파운드와 뭐 스위스 프랑 이런 거를 비교하는 건데, 당연히 이제 선진국 그 화폐이기 때문에 아주 초장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으나 단기적으로는 어마무시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금값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볼 수 있고요. 금도 이제 추세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이 맞아요. 그래서 35불에서 지금 한 1750불까지 이제 한 몇 배야 이거? 한 뭐 4, 50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 50년 동안.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1970년대에는 이때 거의 막 20배 이상 올랐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여기 한 2001년까지 한 20년 넘게 800불에서 250불까지 떨어진 적도 있어요. 이러다가 다시 이제 10몇 년 동안 이렇게 올랐다가 2010년대에는 좀 횡보 상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은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이제 횡보 구간 또는 하락 기간이 상당히 길 수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보니까 화폐량이 늘어나면 금값도 같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달러화 M2 같은 경우, 통화량 같은 경우가 연봉이 7% 정도로 보통 늘어나거든요, 달러화가.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게 금의 수익도 가는 것 같은데, 그건 아주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거고, 단기적으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거나 훨씬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달러화와 이제 금의 상관관계를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1971년부터 78년 이때 미국 경제가 매우 어려웠거든요.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오펙에서 이제 그 오일 엠바고, 그러니까 유가 문제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달러화가 여기서 120, 달러 인덱스 120에서 80까지 쭉 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금은 여기 막 40불에서 거의 뭐 300불까지 7배 이상 쫙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금은 아주 화려하게 상승을 했죠. 참고로 이때 주식과 채권 둘 다 박살나고 금만 이랬습니다. 자, 이렇게 달러가 무한대로 떨어질 수는 없는 거죠. 자, 보면은 1980년부터 84년 5년까지 5년 만에 달러가 다시 2배 가까이 오른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의 금은 어떻게 되었나? 네, 작살났습니다. 650, 700불에서 꽝 300불까지 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거의 완전히 반대로 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값은 박살냈어요. 80년대에는 미국 경제가 부활했거든요. 월커 아저씨가 금리를 올리고 인플레이션이 끝나고 경제는 돌아가기 시작해가지고 달러는 다시 강세, 금은 박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달러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일본과 독일을 불렀습니다. 일본과 독일 네네 하면서 이제 그 엔화와 마크화를 올려가지고 달러가 160에서 다시 80으로 추락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의 2년
17년 만에 달러화가 반토막이 난 겁니다. 쫙 이렇게 내려갔죠. 자, 금값은 어떻게 되었나? 자, 여기서 300에서 500까지 쫙 올라갑니다. 이렇게 쫙 곧바로 반등을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후에 87년부터 한 95년까지 한 7, 8년 동안 이게 이제 물론 달러가 움직이긴 했는데 크게 움직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횡보 상태였어요. 자, 근데 90년대 이제 IT 버블 같은 게 있으면서 미국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클린턴이 있었는데 그때 경제도 굉장히 잘 돌아가고 초호황 달러 예 아메리카 넘버원 예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달러화가 여기 보시면은 80에서 또 한 120까지 이렇게 한 50%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때 금값은 또 박살이 났습니다. 400에서 그 당시 최저치인 250까지 막 떨어졌고요. 그 후에 계속 빌빌거리는 모습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보였고요. 그래서 그 금은요 78년에 800불인가 찍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99년, 2000년 이때도 250불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20년 넘게 3분의 1 토막 났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최근에 금의 최저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99년, 2000년 이 언저리가요. 한마디로 주식과 정확히 반대로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주식은 1982년부터 2000년까지 18년 동안 거의 10배 올랐거든요. 근데 금은 3분의 1 토막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 미국이 굉장히 잘 나갔는데 2000년대는 미국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IT 버블도 꺼지고 그리고 금융위기까지 터져가지고 여기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 달러가 다시 좀 추락하는 모습을 이제 보일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이때 또 금은 신나게 올라갔습니다. 250, 300불 거의 최저점에서 1000불까지 올라갔죠. 이렇게 쫙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추락하기만 할 수 없는 거죠. 다시 오르기도 합니다. 이제 금융위기 어느 정도 극복되고 미국 달러는 여기 2011년부터 16년까지 5년 동안에 꽤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당연히 이때 또 금은 버티지 못하고 추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러다가 이제 16년부터 한 20년까지는 좀 거의 횡보를 했어요. 달러화가 뭐 크게 움직이지 않다가 한마디로 이제 11년부터 16년까지 오른 다음에 다시 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그 후에 다시 오른 모습을 이렇게 보였어요. 이렇게 쫙 이렇게 올랐는데 네, 이때 당연히 금은 처음에는 좀 버티냐가 하다가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이니까 추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맨 마지막 여기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죠. 네, 2달 동안 달러가 떨어지니까 금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2달 동안 달러가 꺾임과 동시에 금은 반등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만 봐도 달러와 금은 거의 맨날 반대로 가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달러와 금값이 반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러화가 다시 정상화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원화 기준으로 보면은 1,100원 정도가 사실 노멀이잖아요. 그러니까 20년 평균은 1,130원인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더 내려가가지고 그때까지 계속 내려갈 것이라고 보실 경우에는 사실 뭐 다른 외환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한데 그게 좀 번거롭고 그럴 경우에는 그냥 금에 베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달러화가 쫙 떨어지면은 금값이 오른다는 게 거의 기정사실이라는 거를 이번 영상에서 배우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금 수익률이 외환 수익보다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킹달러가 지속될 것이다. 지금 1350까지 다시 내려왔는데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1500, 1700, 1800 간다라고 하시는 분은 당연히 금에 투자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환율이라는 게 한번 오르고 내릴 때 추세가 꽤 강합니다. 한번 방향을 설정하면은 그게 꽤 한동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그 하락 추세가 이제 확실히 이제 들어온 것 같아라고 하면은 그때 금에 들어가도 사실 늦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아셨는지 모르겠네요. 금과 달러의 관계 모르셨다면은 굉장히 훌륭한 거 새로운 거를 배우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유익하셨다면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최근 11월 13일에 금값이 달러와 약세에 더불어 5% 이상 급등하는 이슈를 포함해 달러 약세 시 금 사이클이 도래하는가에 대한 고견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올해 주식과 채권은 상관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달러와 금은 아직 낮은 상관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미리 금에 투자해서 내년 1분기 이후에 수익을 보시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각 자산군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어야지 투자 수익률을 더 높이고 전체 포트폴리오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각 자산군 관계에 대한 기초가 궁금하시면은 하단 링크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